이게 뭐야 이거. 또 유튜브 촬영하니까 이런 게 생기네.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재단 다이 위에서 먼지가 청소 아무리 해도 여기에서 나오는 먼지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가요. 먼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고 이면지를 벗겼을 때 이 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려면 습기가 필요합니다. 이빨로 까면은 여기에 점이 하나 생기죠. 아예 습관을 손으로 까는 습관을 가지시면, 자, 상단은 1cm 크게 했기 때문에 좀 잡아도 돼요. 자, 이번에 새로 나온 또 헤라 설명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레옹헤라, 그동안 하얀 그 레옹헤라 쓰셨는데 아무래도 더 이게 촘촘하지 않고 밀도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분을 바꿔서 레옹헤라, 굉장히 딱딱하고 탄력 있고 좀 얇은 재질의 레옹헤라를 다시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것만 사용하고 있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굉장히 작업하기 원활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끝에가 씹히지 않도록 헤라로 다 벌려주고 집어넣는 게 필요하고요. 하단까지 넣어줍니다. 자, 엣지를 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고무 바킹과 유리가 만나는 지점, 경계선이죠. 여기까지 필름을 넣어주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은, 자, 이렇게 뺏기면은 유리가 노출이 돼요. 백킹이 필름을 감싸고 있는 거죠. 놔볼게요. 자, 감싸죠. 자, 이렇게 들어서 조금만 더 집어넣어줘. 그 다음에 뉘어서 하면은 얘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상태를 유지해줘야 돼요. 얘가 들쑥날쑥하면 여기서 또 먼지가 들어갑니다. 자, 스퀴징을 해줄게요. 자, 한쪽을 잡고 왼손으로 평평하게 잡아주고, 자, 오른쪽부터. 둘, 셋, 넷, 다섯. 깨끗하게 밀렸어요. 근데 조금 바쁘실 때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계선 부분에 물줄이 미세하게 잡힌 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주시면 완벽하겠죠. 이 실내에서는 그런 미세한 물 자국이 보여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하단과 측면에 있는 바킹 안쪽에 필름을 깨끗하게 먼저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엣지를 치기 전에 얘가 지금 한 7mm 정도 나오는데 얘를 먼저 잘라내겠습니다. 제가 끝에 이 모서리, 여기가 그 고무 바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 이 모서리에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자로 자르지 않고 끝에 부분을 필름을 살짝 들어서, 자, 이 모양 보이세요? 이렇게 쳐줬어요. 안전한 거죠. 그때 엣지를 치는 것보다 칼로다 아예 그 끝에 모서리 부분을 아로지게 잘라준 거죠. 요거는 이거 시공하시는 사장님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치기 전에 제가 이 엣지 영상을 보시고도 실제로 다 해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끝을 치려고 그랬더니 필름이 자꾸 딸려와. 여기 힘이 없죠? 필름의 끝이니까. 딸려올 때는 좀 간단해요. 왼손으로 딱 누르면 안 딸려오겠죠? 자, 오른손으로 밀어서 쓱, 쓱, 쓱. 이걸 정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도 자꾸 반복해서 제가 하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완벽치 않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의 각도로다. 유리면과 이 각도, 그 다음에 이쪽 유리면과 이 높이 각도, 그리고 그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잘 썰어지는 점을
이 시작 부분에서 잡아줘야 돼요. 자, 프레임 미스찰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훨씬 더 세워서 가줘야 되죠.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각도를 제가 잡았어요. 감으로. 이렇게. 자, 굉장히 지금 힘을 들일 것 같은데 힘을 지금 들이지 않고 지금 해준 겁니다. 끝에서부터 갈게요. 자, 스타트 하는데 울지 않죠? 들고 일어나지 않죠? 각도만 잘 맞추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의자 높이가 맞지가 않아요. 보통 의자 높이가 이렇거나 다 제각각인데 유리의 높이에 따라 다른데 의자 높이는 이쪽에서 이렇게 올 경우 여기에다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을 칠 때는 숙여서 쳐야 되겠죠. 시작 부분은 숙여서 쳐주고 나중에 올라왔을 때 자연스러운 높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에 의자 높이는 이 높이에 맞춰줘라. 맞춰서 맞추면 점점 이렇게 돼요. 다친 다음에 여기하고 이쪽하고 단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눈의 각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눈과 엣지 상단의 끝선의 각도가 똑같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조금 숙여라. 그리고 올라오면서 허리를 펴줘라. 제가 이걸 쫙 당겨갖고선 하려고 그랬는데 당기게 되면 단차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얘는 당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썰어주겠습니다. 이쪽은 당겨줬죠. 쭉 쓸어서 올라가는데 얘는 당기는 것보다는 썰어주는 게 품질이 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모서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다 작업을 해놓고 이 끝에서 모서리 부분에서 엣지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손으로 꽉 잡아줬죠. 전체적으로 엣지를 지금 다 친 상태에서 다시 미세하게 상단에서 이쪽 각도로 바라봤을 때 단차가 조금 생기거든요. 단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엣지를 쳐주고 있습니다. 자, 엣지를 다 친 다음에 엣지 친 부분이 미세하게 떠 있는 부분과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헤라를 끝에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마무리할 때는 꼭 여기서 헤라 기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유리 가루 때문에 가루가 남아있거든요. 그 가루가 필름 위로 올라왔을 때 헤라로다 스키징 해주면은 기스가 생겨요. 자, 이 헤라로 스키징 해주기 전에 용으로 한번 닦아주면은 기스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죠. 자, 이제 엣지를 다 쳤어요. 친 다음에 손으로 한번 쫙. 자, 엣지를 다 쳤습니다. 일렬 유리 피고 엣지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촬영해 봤는데요. 다음으로 2열 유리, 그 다음에 쪽유리 시공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주제가 피코 엣지이기 때문에 피코 엣지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렬 유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면체의 각도를 갖고 있어서 쉽게 엣지를 쳤습니다. 엣지칼로 이렇게 당겨줬을 때는 썰 때보다 좀 덜 정밀한 경우가 있어요. 썰어 놓고 보니까 미세하게 조금 필름이 엣지 상단으로 올라가 있어서 좀 고정을 해준 겁니다. 자, 날을 새 걸로 갈아서 날이 굉장히 예리한 상태거든요. 지금 새 날이기 때문에
살짝 톱니처럼 미세하게 거친 부분을 커팅을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미세하게 또 그 각이 2단으로 꺾여 있어요, 얘가. 그래갖고 끌어당겨서 엣지를 쳐줬는데 살짝 필름이 연치 위로 다 올라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팍 뜨지는 않는데 몰딩하고 자꾸 만나면서 거기가 새까맣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올라간 부분을 예리하게 손의 각도 느낌으로 살짝 쳐서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한 번에 쳐줘야지 면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측 끝에서 좌측까지 한 번에 쳐줬습니다. 두 번째 쳐준 거죠. 그래서 이쪽 2열까지 다 쳤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맨 마지막 완벽하게 밀착되게 하기 위해서 헤라를 바짝 세워갖고 강한 힘으로 밀착을 시켜줍니다. 이제 쪽유리가 하나 남았어요. 어떤 유튜브에서도 쪽유리에 엣지 치는 거를 보여주는 일이 좀 드물기는 합니다. 쪽유리가 어찌 보면 큰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쪽유리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 콘텐츠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쪽유리 시공하는 모습 속에서 또 엣지 치는 영상까지 같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쪽유리는 사실 이런 헤라로 다 2번밖에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쪽유리를 헤라로 청소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물로만 청소해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더 깨끗할 수도 있겠죠. 헤라에 포함된 먼지가 또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거. 또 유튜브 촬영하니까 이런 게 생기네. 보통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보면 이 바킹에 고무가 이렇게 고착이 돼 있어요. 보이시죠? 고무가 유리에 그냥 코팅이 불규칙하게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불량이죠. 상태에서 잡아줘야. 엣지를 쳐보면은 지금 1열하고 2열하고 이 쪽유리하고 이 면치 상태가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각도가 다르니까 기계도 완벽하게 똑같이 모든 유리의 각도를 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쪽유리까지 피코 엣지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앞유리, 뒷유리, 그 다음에 쪽유리까지 피코 엣지를 치면서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댓글을 다신다고 해서 텍스트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하고 그 각도가 일정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 유리의 면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각도를 줘야 되고, 또 칼을 대고서는 쭉 당길 것이냐 썰 것이냐, 당긴 다음에 또 보정해서 썰어줄 것이냐, 요거는 그때그때 어떤 감각대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상당 부분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을 통해서 그 감각을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했던 이 칼날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그 아트 나이프가 올파에서 나와요. 아트 칼 대와 날 3개가 끼워져서 나오는데, 그 칼날은 실제 사용했을 때 좀 불량 확률이 높아요. 칼날도 조금 두껍고 칼도 좀 짧습니다. 이 길이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곳에 찔러서 당겨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 이 칼은 지금 재질은 스테인레스고 미국에서 벌크로 1000개들이 박스로 해갖고서 수입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100개씩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피코 엣지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고 벤츠 43 GT, AMG 차량 시공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